자, 그 어느 때보다도 웰 에이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자, 오늘은 100세 시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우리가 흔히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래 살긴 하는데 병을 가지고 오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82.5세 또는 4세까지 사는데 아무 병 없이 사는 때는 65세라는 거죠. 안타깝네요. 네, 그 말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약 17.5년 정도를 네, 네. 병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장애를 가지고 네. 산다라는 뜻이어서 네. 이런 건강 수명과 어떤 질병이 있어도 같이 살아가는 이런 전체적인 수명의 차이가 네, 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장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아지는 질병이 이제 우리가 만성 질병 또는 성인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질병들이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얘들이랑 같이 가야 돼요. 친구네요. 네,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병이 없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병이 있어도 얘들과 잘 갈 거야 이런 관리를 생각들이 어떻게 하느냐. 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네. 지금 현재 건강 100세 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건강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내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아직까지도 우리 몸을 해치는 이제 그런 생활 습관들은 가능한 하지 않고 좋은 영양분들을 필요한 잘 영양분들은 먹고. 잘 섭취하도록 하고 근육이나 이런 중요한 장기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이런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자동차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이렇게 점검. 검진 받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잘해도 이게 사고가 나거나 이럴 확률이 꼭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빨리 발견하고 미연에 막기 위해서 건강 검진, 그러니까 좋은 의료기관이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울증이 있거나 뭐 불안성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가장 나쁜 경우가 자살이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 건강한 것들을 유지하는 것.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박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장수라는 거에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까? 많이 미치죠. 그래요? 실제로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일반인들이 100세 생일을 맞이할 확률이 0.1%가 안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 자기 어머님이나 할머니가 100세 생일을 맞이했으면 내가 100세 생일을 맞이할 확률이 15%나 올라가요. 물론 그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좋은 환경도 어느 정도 대물림을 하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유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단명했다. 네. 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유전적인 요인이 100 중에 어느 정도? 내 관리가 어느 정도? 사실 이게 이제 질병마다 다르고요. 네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네. 유전이 영향을 미친다고. 3분의 1. 그리고 한 50% 정도를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생활 보고 습관. 있고요. 네. 그리고 20% 남아있는 것들을 사회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량을 얼마나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잠을 얼마나 자고 또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 해로움을 끼치는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술, 술, 담배, 단 음식, 짠 음식 단짠.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삼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건강 검진 꼭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사실은 받는 게 쉽지는 않은데
건강검진의 필요성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건강검진을 우리가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3가지 예방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1차 예방이라고 해서 아예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하면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면 아예 병이 안 오겠죠. 이게 사실 제일 좋은 1차 방법입니다. 근데 1차 예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이. 3분의 1은 병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이만치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인 룰과 다른 경우가 있어서 요걸 알아내는 방법이 건강검진입니다. 예. 건강검진을 우리가 2차 예방이라고 2차 합니다. 예방. 예. 빨리 뭔가 병이 생기거나 네네네.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확실하고 내가 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건강검진을 하면은 저희들이 보통 2가지를 발견하게 네. 됩니다. 예. 첫 번째가 병이 있느냐. 병이 예. 유병. 예. 그래서 병의 이제 유무 사항을 알려주는 거죠. 예. 2번째는 위험 요인입니다. 아직 병은 없지만 내가 이대로 지내면은 결국은 폐암이 올 거야.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네.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제때에 필요한 항목들을 잘하게 되면 설마 내가 1차 예방에 실패했더라도 네네네.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검진이 시행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검진은 크게 이제 2가지 목표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망하는 3가지 질병이 첫 번째가 암이고요. 암. 두 번째가 심장병, 세 번째가 이제 중풍이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 질병을 타겟으로 해서 네. 첫 번째는 암 건강검진이고요. 두 번째는 심장하고 뇌를 합쳐서 심내혈관 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심내혈관 검진은 일반 검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심내혈관 검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보통 왜 키 몸무게 재고, 예. 허리 둘레도 예. 재고, 예. 혈압 측정하고 예. 혈액 검사를 하면 이제 콜레스테롤, 예. 뭐 혈당 이런 거 보는 뭐 거거든요. 눈 이런 기본적인 거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청력. 예, 그런 예, 기능들. 예, 예, 그래서 그게 심장병과 중풍을 사전에 위험 요인들을 발견을 해서 네네. 예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위암, 대장암, 그리고 간암. 네. 간암은 이제 비형 간염 보균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여성한테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유방암. 이렇게 5개 암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암 검진을 하고 있고 그 국가 검진이 통보가 오게 되면 그건 무조건 꼭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 건강 관리를 해주는 주치의한테 찾아가서 한 번 더 상담받고 네. 도움을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낙 바쁘니까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제 생일 위주의 예. 아 그것도 괜찮네요 진짜. 네. 까먹기 쉬우니까 네. 생일 즈음에 해서 잡아가지고 받는 거.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주에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일은 다 다르니까. 네. 같이 가서. 같이 할 때. 같이 가서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겠죠? 뭐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국가 건강검진만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받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이제 평균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가 검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가족력에 암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네. 나는 이미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네. 이미 혈관에 좀 손상이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상태가 이미 좀 취약하거나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특화된 그런 검진들을 권고를 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검진 결과지를 이제 그 다음에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제대로 내가 이걸 보고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 집으로 네. 이게 리포트가 오잖아요. 네. 결과지를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군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건강 검진을 하고 나서는 네, 네. 의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상담. 받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게 궁금한 부분들 특히 밑에 어떤 네. 코멘트가 있으면 예, 예. 왜 이런 코멘트가 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보통 그 코멘트를 보면 두 가지로 네. 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 너무 높아서 고혈압입니다. 네. 이미 당뇨가 왔어요. 네. 위에 궤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가 위험 요인입니다. 네. 검진을 했는데 병은 없어요. 네. 병은 없는데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색깔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이 많다는 말은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이내에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뭐 심내혈관 나이라는 것도 산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난 담배도 피는데 몸무게도 많은데 네. 나 건강검진 아무 이상 없어. 네. 의사들조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예. 젊은 나이에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병이 안 생기겠죠. 나이가 들면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해도 병이 생기겠죠. 쌓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축적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겠는데 병이 없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네. 병이 없으니까 나는 이대로 지내도 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검진 제일 밑에 보면 위험 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꼭 운동을 추가로 더 하셔야 됩니다. 담배를 꼭 끊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흔히들 그걸 많이 무시하는데 무시하죠. 예. 예. 그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이런 질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미리 챙기면 좋은 건강 검진은 뭐가 있을까요? 연세가 좀 있는 건강 검진 대상자.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항목이 특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 젊었을 때는 내가 뭐 고혈압이 있느냐, 당뇨가 있느냐 이렇게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네. 나이가 한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네. 병보다 기능이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한 60세가 넘어가면 60세부터. 시작을 하고요. 예. 감정적으로는 뭐 우울증이 있는지 기억력이나 이런 인지 기능이 어떻는지 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내 근육 기능은 어느 정도인지 네네. 잠은 바로 들고 중간에 많이 깨지 않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기 시작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많느냐가 나이가 들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생활 습관에서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검진이 있습니까? 생활 습관은 주로 네. 설문으로 많이 합니다. 설문으로. 예, 인터뷰로도 많이 하는데 네.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근데 건강 우리는 사실 그 대충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좀 하다가 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술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그럼 대충 한 세 번 먹나? 체크도 잘 꼼꼼하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설문에 대답한 내용하고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 결과하고 매치를 시켜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이가 들어서도 꼭 맞아야 하는 예방 접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우리는 예방 접종하면 병을 미리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이제 아들 딸 쌍둥이가 지금 한 20개월 됐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맞을 게 엄청 많더라고요. 시기별로. 근데 어른이 돼서도 예방 접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을 네. 때는 성인 나이가 들어서 예방 접종하고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60세가 넘어서도 맞아야 될 예방 접종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네. 매년 10월이면 네. 맞아야 독감. 되는 독감 예방 접종. 이게 독감이 제일 많이 걸리는 층은 이제 청소년층이지만 네. 독감 때문에 가장 사망을 많이 하는 나이가 네. 이 고령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 매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65세가 되면 네. 폐렴 예방 접종을 또 맞도록 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파상풍 예방 접종입니다. 예, 디프테리아랑 같이 섞여 있는 예방 접종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 항체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맞게 되어 있어요. 그 그래서 효능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세포 면역 기능이라는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네. 젊었을 때는
쉽게 넘어갈 대상포진이 크게 온다라든지 아니면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맞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도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A형 간염이 많은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40대가 넘었으면 다 A형 간염 항체가 다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고 있고 네네. B형 간염도 거의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네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예방접종이고 그 외 예방접종은 뭐 황열이라든지 몇 가지 예방접종인데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따로 챙기면 됩니다. 장수를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생활 습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거 좀 더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건강한 음식 식생활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일정한 신체 활동, 운동을 하고 있느냐, 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술, 담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봤을 때 한 개의 좋은 생활 습관을 하면 평균 수명이 일반적으로 3년 정도 길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 습관 중에 하나만 잘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0년 전에 저희들 조상들보다도 거의 이게 활동량이 한 20%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전에는 뭐 다 걸어다니고 농사짓고 몸을 많이 쓰셨으니까. 예. 그래서 가능한 대중교통을 네, 많이 네. 이용하라는 이야기도 활동량을 좀 증가시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과거와 유전자는 똑같은데 100년 만에 활동량이 네. 5분의 1로 뚝 줄었으니까 우리 몸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생활 습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식생활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약은 안 먹고 음식만 가지고 치료하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예. 그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요. 예. 근데 그렇게 음식만으로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지식과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들은 실제로 그런 음식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빨리 섭취를 해야 될 약이라든지 다른 치료들을 시기를 놓치는군요. 예,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즘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만성 질환들은 약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네. 조절이 되면 예. 혈압이 조절이 되고 끊을 수도 있죠. 예,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고 혈당이 조절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잘하면서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면 의사들이 뭐 환자분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도 약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실제로 약을 끊는 분들이 최근에는 한 10% 꽤나 많아졌어요. 자 건강기능식품에 또 의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카더라 통신 때문일 것 같아요. 예,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네. 주로 이제 대체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위수술을 했다. 네. 그러면은 뭐 비타민 B12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그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필요한 그러네요. 영양 성분들이 되겠죠. 이렇게 나한테 맞는, 나한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건지를 따져보고 이게 좋다라고 하면 그냥 덥석 드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나한테 좋은지 내가 필요한지를 한번 따져보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적절한 운동일 텐데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이 제일 좋은 건 맞는데 네. 최근 들어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을 보면 운동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70%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걸로 되어 이제 있어요. 운동에 대한 우리의 그 선입견을 좀 버려야겠네요. 그렇죠. 시간을 빼서 뭔가 좀 하드한 걸 하고 네. 땀을 흠뻑 흘려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예, 생각. 그걸 하면 제일 좋지만 예. 그게 없을 때는 내가 출퇴근 때 좀 더 많이 걷는다. 예,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도 좀 더 오래 서 있고 네. 걷는 시간을 늘린다. 이런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의 70%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두 번째로 이런 신체 활동은
다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운동을 하다가 많이 다치잖아요. 뭐 관절도 다치고 뼈도 그렇죠. 부러지고 예. 뭐 이러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걸 우선으로 하고 진짜 신체 활동을 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게 되면 네네.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운동도 음식하고 똑같아요. 골고루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유산소 운동이 좋다라고 하는데 유병 시대에는 유산소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네. 그 이외에도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 예.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균형감이 떨어져 가지고 네. 자꾸 넘어지거나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균형 감각을 늘리는 균형 운동. 예. 예. 그리고 뭐 유연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다 하면 좋지만 근력 운동 중에 허벅지를 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다 중요합니다. 예.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예. 제일 피해가 적어요. 아, 그래서 예, 이미 근육이 많기 때문에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먼저 하라는 것뿐이지 상체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예,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최근에는 병원에 80세, 90세 환자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는 치아 기능을 꼭 먼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결손 치아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뭐 틀니를 착용한다든지 내지는 저작이 불편해지면서 좀 질기거나 씹기 어려운 것들을 잘 못 드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불균형한 식사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씹는 게 좀 잘 어렵다면 다진 반찬들을 준비해 보신다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노년기 환자분들은 식사를 준비한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를 골고루 잘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영양음료 같은 것들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음료는 두유 맛이랑 비슷한데요. 200cc에 한 캔을 다 드시게 되시면 거의 한 밥 3분의 1공기 정도의 고기 한 요런 거 한 토막 정도의 우리 몸에 필요한 기름 그리고 비타민 무기들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서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들을 어느 정도는 보충해 줄 수가 있어서 씹거나 씹는 게 잘 안 되거나 식사 준비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영양 보충 음료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신 건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네. 나이가 들면서 행복감을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행복하게 살아야 결국은 오래 사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 우리가 크게 5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네. 페르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르마. 예. 첫 번째 이제 페르마가 이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파지티브. 네, 뭔가 좀 즐길 수 있는 것들. 예. 예, 그래서 뭐 똑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좋겠죠. 행복하고. 예. 예. 어쨌든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들 하는 것들. 두 번째 이제 E가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네. 뭔가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실천. 예, 실천. 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마음껏 열심히 하는 것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문가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표현을 실제로 많이 쓰세요. 예. 남을 도왔더니 내가 행복하더라. 그래서 그런 실제로 하고 그걸 깊이 있게 제대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R이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성. 예. 이게 친구가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행복하기 힘들어요. 불행해가지고 혼자 뭐 합니까? 예.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가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가족, 배우자, 자녀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물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나이가 들게 되면 친구들이 먼저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 차이가 나는 다음 세대들과 친구 되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지 이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M. 예. M이 meaningful, 의미가 있는 것들. meaningful. 예.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뭐든지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가치관을 가지고 뚜렷하게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A. A가 achievement라 그래서 성취라고 성취.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닝풀한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네. 위해서 조그만 세레모니를 하건 뭔가 성취를 하는 것. 이게 성취를 많이 할 때 정말 큰 행복들이 오는 건데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큰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노력들과 그렇죠. 힘듦이 네, 필요한 거죠. 희생이 필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성취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네, 네. 평소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 조그만 행사도 많이 하고 오늘은 내가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지. 쫙 청소해가지고 한번 탁 해보고 이렇게 박수치고 해주는 오늘은 것들. 집에서 이런 요리를 한번 해봐야지. 네. 예, 그래가지고 딱 한 만든 다음에 먹어보고 만족하고 이런 네. 것도 성취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성취를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주라는 거.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오늘 성취한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네, 네. 내일 성취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세가 드셔서도 이런 행동을 가지게 되면 네, 네. 굉장히 행복한 걸로 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 헤르마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야겠네요. 네, 헤르마. 노력하시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주치. 조비룡 교수님과 함께 100세 시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장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네. 몰랐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yes or no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채식을 하면 장수한다. yes or no? No. no. 예. 요즘 이제 만성 질환의 원인이 육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할 경우에 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성 질병이 있거나 비만한 사람들이 채식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네, 네. 채식만 하는 건 좋지 못합니다. 네. 채식만으로 고기에서 육류에서 나오는 영양소들을 다 네, 섭취하려면 네, 네.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골고루 드시는 분들이 좋고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소식하면 장수한다. yes or no? No. 근데요, 이거는 방송에서 워낙 소식을 해가지고 장수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네. 장수하신 분들은 다 대식가세요. 예? 예.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소식했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네. 많이 먹고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더 있다라는 예. 말씀이세요. 근데 사실 뭐 대식가지만 이게 과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비만이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네. 소식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극도의 소식을 하게 되면 감기도 더 많이 걸리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우울감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살률도 올라가는 걸로 스트레스 되어 많이 있고. 받네요. 네. 그래서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적절한 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많이 걷는 것이 장수에 도움을 준다. 이건 뭐 하나, 둘, 셋? 예스. 예스겠죠. 예. 이건 저도 예스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질문도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건 네. 너무 많이 걸어서 오버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보를 걷는다. 이건 많이 걷는 범주를 벗어나는 게 발바닥에 되겠죠. 막 물집 생기고 막 이럴 정도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으로 한 5,000보 정도 걷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한 10,000보 전후를 걸었을 때 건강한 걸로 되어 근데 있습니다. 만보기를 차고 걷잖아요. 네. 만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쉽지 힘들어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매일 10,000보를 걸으면 한 80분 정도는 걸어야 돼요. 80분을 걸렸어요. 네. 많이 걷는 거예요, 만보가.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부모가 장수하면 자식이 장수할 확률이 높다. 예스 or no? 예스.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네.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네. 확실히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네. 이걸 잘 관리하시고 누리셔야겠어요. 예. 네.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고 네. 다행스러운 건 요즘 현대 의료가 발전하면서 부모님이 단명했을지라도 네, 특히 네. 단명했을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네. 복구할 수 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일단 가능은 해줬어요. 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느끼시겠지만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금 따질 거 따지고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네.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실제로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네.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보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게 최선인지. 맞아요. 예, 그걸 조금은 준비도 하고 네, 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예, 꼭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천이 일단 중요하다. 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조비룡 교수님과 함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잘 듣고 네. 누구나 네. 100세를 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건강을 이야기할 때 100세 시대라는 말은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만큼 제대로 준비해서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